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과 관련해서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국감에서도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친일. 그래서 친일 국방 뭐 이런 얘기도 오고 외교 참사에 이어서 국방 참사다. 그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왜 톡도 근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더군다나 일본 자위대를 참여를 시킨 것은 자위대를 군대로 우리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좀 여권에서도 죽창과 시즌2냐 반미 투쟁의 전주곡이냐 이런 얘기를 정지석 비대위원장도 했고 김기현 의원도 이심 김심이냐 이재명 마음이 김정은 마음이냐 이렇게 논란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두 가지만. 자, 이번에 이거 한미일 이 훈련이요. 언제 결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때 2017년에 한미일 군사훈련 하는 거 이게 결정됐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년도 그러면 노무현 때 한번 보자고요. 네. 2007년 9월 12일 2007년입니다. 노무현 때 9월 12일 일본의 그 함정이 세 척이 왔어요. 일본 함정이 카시마함, 그 다음에 사와기리함, 그 다음에 시마유키함, 일본의 함정이 세 척이 왔다니까? 근데 거기에 태양이 딱 떠는 우길기를 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우길기를 달고 일본의 함정이 인천에 세 척이 왔는데 노무현 때. 근데 그때 인천 해역 방어 사령관 있잖아요. 그 사령관이 김용환 장군입니다. 인천의 그 방어 사령관이 김용환 장군이 그때 우길기가 개항된 일본 배 카시마함에 올라가 가지고 사회를 받았잖아요. 사회를. 그리고 이게 그때 우리 합동 훈련도 했죠. 우리나라 함대 있잖아요. 을지문덕함, 그 다음에 제주함, 영주함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게 합동훈련을 한 거예요. 아니 문재인 때 한 거는 그때는 뭐냐면 우호친선, 우호적으로 우호친선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훈련하면 그때보다 이게 지금 동북아 안보가 훨씬 이게 위험하죠. 지금. 근데 이번에 훈련하니까 친일이라 하더라고. 아니 아무리 이게 좌파들 내로남불이 아무리 이게 생활화됐다 하더라도 아니 일본하고 훈련도 내가 하면 우호고 남이 하면 친일이야. 내우 남친 내가 하면 우호친선 그 다음에 남이 하면 친일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저는 이걸 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되기를 천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대통령이 안 된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일본한테 친일 훈련 못하게 했으면 나라에게 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도저히 국가 지도자,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가가지고 지금 국방위원회 오고 있는데 안보 무지를 아주 드러냈다. 또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뭐 국방위 갔으면은 거기서 좀 특히 이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보는 국가안보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하는데 너무 함부로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보 무지에다가 대북 저자세까지 보인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그게 뭐 고양이도 있고 저희가 옛날에 개도 키워봤는데 개도 이게 100번 짖으면 한 번은 이게 다 이유가 있이 짖습니다. 한 번 정도는 옳은 말도 해요. 유승민이가 이게 그 100번 개 짖는 소리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이게 이재명 비판은 맞는 말이에요. 유승민 말도 맞는 말도 100번 하면 한 번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 공개한 거는 맞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게 그 군대도 안 갔죠? 자기 말로는 이게 뭐 팔이 뭐 이게 어떻게 됐다고 했잖아. 뭐 저 공원으로 일할 때 뭐 맞아서 그랬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공장에 뭐 사고 당해서 팔이 이게 좀 비틀어졌다 하는데
이걸 이게 뭐 옛날에 태권도 협회장 있잖아. 안혜욱인가? 네. 줄리. 안혜욱이는 이게 어릴 때 이재명이가 뭐 태권도 배우러 올 때부터 팔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떠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이가 뭐 군대 갔다 오고 안 떠났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진짜 이게 무지한 겁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때 역사,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때 그 한 거, 이런 걸 이게 이재명이가 좀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노무현 때 훈련한 거 했더니 또 좌파 패널이 그냥 또 안 지고, 야, 그때는 서해바다고 이번에 동해바다 아니냐고. 야, 이게 서해바다는 되고, 동해바다는 안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 독도 근처란데 일본 본토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독도에서 얼마 떨어지냐고. 그리고 이게 깊이가 대잠, 잠수함 훈련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수심이 깊은 동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도 이게 독도에서 많이 떨어진. 아니, 또 독도를 방어하고 우리나라 방어하는데 독도 옆이면 또 어때? 제 말은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푸틴이 핵 위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크림반도 완전히 그 공격받아가지고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가고 그 다음에 시진핑은 3년이 하면 대만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뭐가 뛰면 뭐가 따라 뛰잖아. 숭어가 뛰면 이게 망둥이 뛰듯이. 그러면 이게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시진핑은 대만, 그 다음에 김정은은 우리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거기에 맞설 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한미일 공조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일본하고 싸우고 하면 한미동맹도 삐떡, 중간에 일본이 빠지면 한미동맹도 이게 삐끗거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이 보고 정말 이게 그 문제가 많다. 어떻게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인식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안보관이 지금 국감에서 최대 이슈가 됐는데 이제 국감이 끝나면은 예산안 처리하고 이제 법안 처리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가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폐지고 기타 국가보훈부 격상, 재동부청 신설인데 이 두 가지는 뭐 오케이가 됐는데 이재명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좀 침묵을 지키더니 7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정부 개편안을 내놓을 시점이냐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대선 때도 이대남 이쪽에 표를 많이 얻었고 지지를 얻었지 않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부 조직법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또 앞으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모든 게 반대하고 싶죠. 쉽기는. 모든 게 반대하고 싶어요. 네. 항상 이게 반대만 했으니까. 그런데 왜 재외동포청이나 국가보훈부 부로 격상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그 표 때문에 반대 못하죠. 그렇죠. 표가 있거든. 그건 뭐 이거는 이게 해외 동포들이 다 투표권이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청은 이거 한동훈이 가는 거예요. 네. 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인구 감소의 여러 대책 중에 하나가 이게 동포들 이런 게 교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반대 못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보훈처는 박민식 장관이 잘하고 있죠. 네. 제가 이게 맡은 사건,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근데 김원웅이 고소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우리 제 의뢰인이 김원웅이한테 사기당해가 1억 피해봐가지고 그 1억 반환 소송. 왜냐하면 이게 그 서부지검에서 김원웅에 대해서 저번 주에 압수수색을 다 했습니다. 광복회하고. 야, 진짜 이게 김원웅이 이 필적할 만한 사람은 윤미향이밖에 없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는지. 근데 하여튼 김원웅 이런 광복회도 정리하고. 근데 이 국가보훈처는 또 이게 표가 되거든. 네. 공무원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만 물고 늘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여가부가요 여성을 위해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박원순 문재인 거칠 때 여가부가 이게 박원순 그때 박원순이가 이게 성 문제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예. 그때 여가부가 여성 편에 서서 한 개라도 한 게 있습니까? 그때 그냥 피해 호소인이 어쩌고 하고
정보만 누설됐지 예. 하나도 연기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게 전부 마찬가지예요. 안희정 사건도. 예. 이 좌파들의 성비위가 터졌을 때, 너 오거돈에 대해서 피해자한테도 여가부 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여성이 피해갈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여가부를 돈을 1조 이상 들여가지고 존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여가부는, 그러고 이게 그 요즘 시대는 이미 남녀 평등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뭐 남성부도 없잖아요. 이런 게 성별, 이런 부서는 저는 시대에 좀 착오적이다. 그동안 이게 역할도 못했고요. 따라서 저는 뭐 여가부 이게 폐지는 맞고, 이걸 이게 이재명이가 계속 반대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또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아니냐,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무슨 차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남녀 평등이라든가 여성 복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본부를 더 가지고 차관급 이상의 사실상 장관이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여성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이 젠더 갈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지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국감이 끝나고 이슈화 되면은 또 이런 젠더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제 그 뭐 고구마가 돼도 사이다가 아니고 예. 고구마라고 이게 요즘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재명이가 조달조달 떠들고 반할 날도 저는 며칠 안 남았다. 지금 이게 뭐 바로 이제 국감은 뭐 10월에 끝나면요. 예. 그다음부터 이게 모든 게 이재명 수사하고 재판 이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제가 했지만 재판이 이게 그 한 개 정도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 하거든요. 네. 근데 재판이 뭐 2개, 3개, 4개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당대표직을 저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꼭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에서 이렇게 쓱 얘기해갖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러려고 그러는지 팔 빼보려고 그러는지 그런 게 아주 몸에 체질화된 것 같아요. 저 지금 성남이라든가 뭐 여러 FC 뭐 이런 데서도 자기는 쏙 빠지고 꼭 대리를 내서서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발언마다 이재명의 발언마다 자기가 이게 스스로 자업자득 지뢰밭을 밟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오히려 발언마다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자기 발등만 찍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다라는 별명을 버리고 지금 이게 극도로 말을 조심해서 피하면서 측근들을 내세우고요. 자기는 이게 뒤로 빠져 있는 왜 말만 하면 이게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를 찍어버리니까 측근들이 대표님 말 좀 하지 마세요. 계속 건의를 한대. 기사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좀 이게 하는데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당대표 임기를 다 마치긴 어렵고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누구의 길을 가느냐. 바로 이게 이준석의 길을 가는 거죠. 이준석이도 이게 대표에서 쫓겨났잖아. 근데 저는 이재명도 아마 당대표직은 이게 물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